아줌마녀나,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안 꺼져? 니녀는 육사. 몇 기야? 등산복 차림의 여성을 밀치며 욕설을 퍼붓던 대대장이 그녀의 점퍼 속 번쩍이는 별 3개 3스타 계급장을 보고 기절초풍하는 참교육 사이다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다는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 전방 군인들 사이에서는 와수베가스라고 불리지만 겨울이 되면 그 이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살을 애는 듯한 혹한만이 남는 땅이다. 영하 20도를 가리키는 온도계는 이미 의미를 잃은 지 오래였고 북쪽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은 두꺼운 야전 상의조차 종이장처럼 뚫고 들어와 뼛속 깊이 박혔다. 포천 이동에 위치한 제5군단 사령부를 출발한 시외버스가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와수리 터미널에 도착했다. 칙칙한 회색빛 하늘 아래 버스 문이 열리자 승객들이 하나둘 내렸다. 대부분 휴가 복귀를 앞두고 표정이 어두운 병사들이거나 면회를 온 가족들이었다. 그들 틈에 낡은 등산 배낭을 메고 빛바랜 고어텍스 점퍼를 입은 50대 중반의 여성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챙이 넓은 벙거지 모자를 깊게 눌렀어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었다. 겉모습만 보면 그저 철원의 명성산이나 복주산을 등반하러 온 평범한 중년 여성 등산객이었다. 하지만 모자챙 아래로 번뜩이는 그녀의 눈동자는 먹이를 노리는 맹금류처럼 날카로웠다. 그녀가 바로 육군 제5군단장 천명주 중장이었다. 천명주는 취임 이후 사령부 책상에 앉아 보고서만 읽는 것을 거부했다. 참모들이 올리는 보고서는 화려한 미사여구와 조작된 통계로 가득 차 있어 현장의 썩은 냄새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최근 군단 예하 부대 중 가장 전투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33대대 일명 번개대대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심상치 않았다. 겉으로는 무사고 3,000리를 달성하고 각종 전투 측정에서 최우수를 독식했지만 익명의 투서함에는 피울음 섞인 병사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았다. 천명주는 터미널 뒷골목에 있는 허름한 순대 국밥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점심시간이라 식당 안은 외출 나온 병사들로 가득 차 있었다. 뜨거운 김이 서린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왁자지껄한 소음과 함께 구수한 국밥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고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는 척하며 귀를 열었다. 바로 옆 테이블에 앉은 일병 계급장을 단 병사 3명의 대화가 들려왔다. 그들의 표정은 휴식을 즐기는 병사들이라기엔 너무나 어둡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야, 김일병. 너 어깨 괜찮냐? 아까 보니까 멍이 시퍼렇던데. 마른 체구의 병사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맞은편에 앉은 김일병이라는 병사는 국밥을 뜨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말도 마십시오. 대대장님이 어제 제설 작전 늦게 끝났다고 정강이를 군화발로 깠습니다. 육사 출신은 원래 다 그렇게 사람을 벌레 보듯 합니까? 진짜 타령하고 싶습니다.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대대장 진급에 미친 사람인 거 모르냐? 이번에 사단장 표창 받으려고 우리 잠도 안 재우고 작업시키는 거 봐라. 사람이 아니다. 그 인간이 입만 열면 하는 소리가 있잖아. 나 육사 나왔다. 나 엘리트다. 너희 같은 쓰레기들이랑은 종자가 다르다. 아주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입니다. 천명주의 눈썹이 꿈틀했다. 병사들의 대화 내용은 참모들이 올린 보고서와는 정반대였다. 보고서 속의 33대 대장 마갑수 중령은 병사들을 친동생처럼 아끼며 덕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완벽한 지휘관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병사들의 고열을 짜내 자신의 진급기를 닦는 탐욕스러운 폭군에 불과했다. 식사를 마친 천명주는 계산대 앞에 섰다.
5만 원짜리 지폐를 내밀며 주인장에게 넌지시 물었다. 여기 군인들이 많이 오나 봐요. 다들 고생이 많네. 주인 아주머니는 쯧쯧 혀를 차며 거스름돈을 내주었다. 말도 마세요. 저기 33대대 애들만 보면 내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밥 먹다가도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 경기를 일으켜요. 지휘관이 얼마나 복가되는지 애들이 뼈만 남았어. 내 아들이었으면 당장 쫓아가서 뒤집어 엎었을 겁니다. 천명주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식당을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다시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더 뜨거운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그녀는 배낭끈을 단단히 고쳐 매고 와수리 시내를 벗어나 33대대가 위치한 산악지역으로 향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자 멀리 부대 정문이 보였다. 위병소 앞에는 정예 육군, 필승 33대대라는 거대한 간판이 위압적으로 걸려 있었다. 천명주는 숨을 고르고 등산객으로 가장하여 위병소로 다가갔다. 잠시만요. 어디 가십니까? 무장한 위병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녀를 막아섰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제가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러는데 물 좀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들이 여기 있다는데 면회실 구경이라도 좀 할 수 있나 해서요. 천명주가 짐짓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하지만 위병 조장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다. 여기는 민간인 통제구역입니다. 등산로는 저 아래쪽이니 당장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지금 대대장님 특별 지시로 외부인 출입 절대 금지입니다. 무리고 뭐고 없으니 당장 돌아가세요. 위병의 눈빛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다. 마치 귀찮은 잡상인을 대하는 태도였다. 특별 지시로 외부인 출입 금지라니. 규정에도 없는 지시였다. 안에서 무언가 숨기고 싶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이 분명했다. 아니 군인 양반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물 한 잔도 안 됩니까? 너무 야박하네. 아줌마, 말귀 못 알아듣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가시라고요. 대대장님 보시면 우리까지 영창 갑니다. 위병이 총구를 앞세우며 위협적으로 소리쳤다. 천명주는 더 이상 실랑이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순순히 물러나는 척하며 몸을 돌렸다. 하지만 산 아래로 내려가는 대신 위병소 시야 사각지대에 있는 덤불숲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가시덩굴에 옷이 찢기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대 울타리를 따라 이동했다. 과거 정보 장교 시절 익혔던 침투 기술이 녹슬지 않았다. 10여 분을 헤매자 오래되어 녹슨 철조망 아래 개구멍만 한 틈이 보였다. 멧돼지나 들락거릴 법한 구멍이었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진실로 통하는 유일한 문이었다. 천명주는 바닥에 엎드려 진흙탕을 기어 철조망을 통과했다. 군단장의 품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철조망을 통과해 부대 내부 숲속에 몸을 숨긴 천명주는 연병장을 내려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연병장에는 100여 명의 병사들이 상의를 탈의한 채 얼차려를 받고 있었다. 영하 20도의 날씨에 맨살을 드러낸 병사들의 등은 시뻘겋게 얼어 터져 있었고 입에서는 허연 입김이 거칠게 뿜어져 나왔다. 그 앞 단상 위에는 롱패딩을 입고 털모자까지 쓴 장교 한 명이 확성기를 들고 서 있었다. 마갑수 중령이었다. 그는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고통받는 병사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야, 이 새끼들아. 동작이 그게 뭐야?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지니까 추운 거야. 내가 육사생도 때는 말이야. 얼음물 깨고 들어가서도 애국가 사절까지 불렀어. 어디 근본도 없는 것들이 들어와서 군대 물 흐리고 있어. 마갑수의 폭언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는 단순히 얼차려를 주는 것이 아니었다. 병사들의 인격을 철저히 짓밟고 모독하며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는 가학적인 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너희 사회에서 뭐 하던 놈들이야? 대학은 나왔어?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던. 그러니까 너희가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억울해? 억울하면 너희도 육사 나와서 장교하든가. 마갑수는 단상에서 내려와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는 한 병사에게 다가갔다. 병사가 힘에 붙여 팔을 부들부들 떨자 마갑수는 가차없이 군화발로 병사의 복부를 걷어찼다. 병사가 비명과 함께 흙바닥에 뒹굴었다. 엄살 피우지 마. 일어나. 어디서 감히 내 앞에서 꾀병이야. 마갑수는 넘어진 병사의 머리를 군화로 짓밟았다. 병사의 얼굴이 진흙 속에 파묻혔다. 주변의 간부들은 대대장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리거나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동조하고 있었다.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이곳은 대한민국 국군 부대가 아니라 마갑수라는 독재자가 지배하는 사설 감옥이었다. 천명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 오만방자한 자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더 확실한 증거, 그가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덫이 필요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초소형 캠코더를 꺼내 그 참혹한 현장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인기척을 느낀 33대대 주임원사가 숲 쪽을 바라보았다. 거기 누구냐? 주임원사의 고함에 연병장의 시선이 일제히 숲으로 쏠렸다. 천명주는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숲에서 걸어 나왔다. 흑투성이가 된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부대 한복판에 나타나자 마갑수와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마갑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자신의 왕국의 침입자가, 그것도 꾀죄죄한 아줌마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다. 뭐야 저건? 위병소 애들 다 영창 보내. 어떻게 민간인이 여기까지 들어와? 마갑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천명주에게 성큼성큼 걸어왔다. 야 아줌마,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간첩이야? 천명주는 마갑수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 똑바로 그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나가던 등산객인데 하도 시끄러워서 와봤소. 요즘 군대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때립니까? 이건 훈련이 아니라 고문이잖소. 천명주의 지적에 마갑수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참나. 별 미친 여자를 다 보겠네. 야, 이 아줌마야. 내가 군대를 알아?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할 것이지 어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곳에 와서 훈수질이야. 마갑수는 천명주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밀쳤다. 명백한 폭행이자 모욕이었다. 그리고 뭐? 고문? 야 이년아. 이건 훈육이야 훈육. 너 같은 무식한 아줌마가 뭘 알겠냐만 나 육사 나온 엘리트 장교야. 국가에서 인정한 최고급 인력이라고. 너 같은 게 평생 올려다보지도 못할 사람한테 어디서 말대꾸야. 말씀이 지나치시군요. 육사를 나오면 민간인한테 반말하고 욕해도 된다고 가르칩니까? 그리고 병사들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들입니다. 당신의 진급 도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천명주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위험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마갑수에게는 그저 건방진 아줌마의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이 여자가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나? 야, 당장 헌병대 불러. 그리고 이 아줌마 끌어내서 유치장에 쳐넣어. 간첩 혐의로 아주 탈탈 털어주지. 마갑수의 지시에 간부 2명이 천명주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천명주는 저항하지 않았다. 놓으십시오. 제 발로 갑니다. 하지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중령 마갑수, 당신의 그 오만함이 당신의 목을 조를 테니까. 뭐? 후회? 하하. 야, 이거 아주 코미디네. 내가 후회를 해? 대한민국 육군 중령인 내가 고작 등산하다 길 잃은 아줌마 때문에?
꿈 깨세요, 아줌마. 당신은 오늘 잘못 걸렸어. 내가 누군지 알아? 차기 장군이 될 몸이야. 마갑수는 천명주의 얼굴에 침을 뱉는 신용을 하며 조롱했다. 니년이 뭘 할 수 있는데? 청와대에 민원이라도 넣게. 넣어봐. 내 동기들이 국방부에 쫙 깔렸어. 너 하나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니야. 천명주는 간부들에게 붙잡힌 채 연병장 중앙으로 끌려갔다. 병사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천명주는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 보았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 악몽을 끝내주마.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연병장 중앙계양대 아래 내동댕이 쳐진 천명주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품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전화기 내놔. 어디서 연락질이야? 마갑수가 스마트폰을 뺏으려 달려들었다. 천명주는 재빨리 통화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폰으로 설정된 전화기에서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충성. 전속부관 강철민 대위입니다. 군단장님 도착했습니다. 진입하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연병장의 정적이 감돌았다. 마갑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군단장님? 마갑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잘못 들은 것이 분명했다. 저런 꼬질꼬질한 아줌마가 군단장일 리가 없었다. 강 대위, 1분 내로 튀어와. 내 인내심이 바닥났으니까. 천명주가 짧게 명령하고 전화를 끊었다. 마갑수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다. 설마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는 애써 부정했다. 허세 부리지 마. 연기하지 말라고. 어디서 사람을 사서 장난질이야. 마갑수가 악을 쓰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부대 정문 쪽에서 육중한 굉음이 들려왔다. 쿠구구구궁.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땅이 울렸다. 위병소를 부술 듯한 기세로 검은색 세단 2대와 헌병대 차량, 그리고 작전 차량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연병장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선두 차량의 범퍼에는 붉은색 바탕에 은색 별 3개가 선명하게 박힌 성판이 달려 있었다. 성판? 쓰리스타? 마갑수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장교와 병사들이 얼어붙었다. 33대대 역사상 군단장이 예고도 없이, 그것도 이런 식으로 들이닥친 적은 없었다. 차량이 급제동하며 멈춰 서자 문이 열리고 정복을 입은 거구의 사내 강철민 대위가 튀어나왔다. 그는 태권도와 유도 합의 7단인 인간 병기이자 천명주 군단장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강 대위는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마갑수를 밀치고 천명주 앞으로 달려가 절도 있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제오 군단장님께 대하여 받들어 총. 그의 우렁찬 구령에 따라 함께 내린 헌병들과 수행원들이 일제히 천명주를 향해 경례했다. 충성.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울려 퍼졌다. 마갑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자신이 방금까지 니년 아줌마라고 부르며 밀치고 모욕했던 여자가 자신의 직속상관이자 5군단 사령관인 천명주 중장이었던 것이다. 강철민 대위는 뒷좌석에서 정성스럽게 다림질된 정복 상의와 정모를 꺼내 천명주에게 건넸다. 천명주는 흙 묻은 등산 점퍼를 벗어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강 대위가 건넨 정복을 입었다.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은색 별 3개. 중장 계급장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다. 정모까지 쓴 그녀는 더 이상 동네 아줌마가 아니었다. 전장을 호령하는 철의 여제 그 자체였다. 천명주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갑수 앞으로 걸어갔다. 군화 소리가 마갑수의 심장을 짓밟는 듯 했다.
마갑수 중령. 천명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처럼 울렸다. 자네가 아까 그랬지. 육사 출신 엘리트라고. 너 같은 건 평생 쳐다도 못 볼 사람이라고. 천명주는 허리를 굽혀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 마갑수와 눈을 맞췄다. 그래, 나 육사 아니다. 나는 하쿠나 로티시 출신이야. 자네가 그토록 무시하는 비육사 출신이지. 마갑수는 입이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덜덜 떨며 바닥만 쳐다볼 뿐이었다. 그런데 어쩌나. 자네가 하늘처럼 모시는 그 육사 선배들이 지금 내 참모로 사단장으로 내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도 나한테는 니년이라고 못하는데 일개 중령인 자네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군단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마갑수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얼굴을 덮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살려달라. 병사들이 살려달라고 할 때는 들은 척이나 했나? 추위에 떨며 고통스러워할 때 자네는 코코 하나 마시면서 즐거워했지. 천명주는 차갑게 돌아섰다. 강대위. 예, 군단장님. 지금 이 시간부로 33대 대장 마갑수 중령을 보직 해임한다. 군형법상 상관 모욕, 직권 남용, 가혹 행위, 그리고 품위 유지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해. 헌병대로 압송해서 털끝 하나까지 낱낱이 조사해라. 이자가 저지른 비리, 횡령, 폭행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마갑수의 양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다. 그리고 하나 더. 천명주가 끌려가는 마갑수를 향해 마지막 일가를 날렸다. 여자가 집구석에서 밥이나 하라고 했나? 나는 밥 짓는 것보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걸 더 잘해. 자네 덕분에 오늘 5군단 대청소를 시작하게 됐군. 아주 고맙네. 마갑수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헌병차에 처박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상에 탈의한 병사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작게 박수를 쳤다. 그 소리는 삽시간에 전염되어 연병장에 있던 모든 병사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억압받던 자들의 해방감,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의 짜릿함이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천명주는 병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이 부드럽게 변했다. 모두 주목. 너희는 누군가의 놀이개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고귀한 전사들이다. 미안하다. 내 눈이 어두워 너희가 고통받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다. 오늘부로 부당한 얼차려는 없다. 전원 생활관으로 복귀해서 따뜻한 물에 씻고 휴식해라. 이건 군단장 명령이다. 와! 병사들의 함성이 철원의 하늘을 뒤덮었다. 그들 중 몇몇은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천명주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마갑수는 시작일 뿐이었다. 그가 믿고 까불었던 뒷배, 육군 내부에 깊게 뿌리 박힌 부패한 카르텔 하나회의 잔재들이 줄줄이 엮여나올 것이었다. 이제 시작이다. 내 별을 걸고 너희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천명주는 강철민 대위에게 차에 타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다. 철원의 밤하늘에 뜬 별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마갑수 중령의 긴급 체포 소식은 5군단 전체를 강타한 태풍과도 같았다. 승진부대라 불리는 5군단 내에서 대대장급 지휘관이 현장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간 것은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천명주 중장은 단순히 한 명의 부패한 장교를 처벌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갑수가 내뱉었던 뒷배라는 단어에 주목했다. 썩은 고기 냄새가 진동하는 그 배후를 파헤치기 위해 헌병대 조사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헌병대 조사실 안마갑수는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호기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에 초췌한 얼굴로 탁자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갑수 중령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 자네가 횡령한 부식비와 유류가 단순히 자네 주머니로만 들어갔나? 아니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불어. 천명주의 전속부관 강철민 대위가 서류 뭉치를 탁자에 내리치며 으름장을 놓았다. 마갑수는 움찔하며 어깨를 떨었다. 저는 모릅니다. 그냥 제가 다 썼습니다. 도박 빚이 좀 있어서. 거짓말하지 마. 자네 계좌 내역 다 확인했어. 매달 25일 자네 월급날과 별도로 현금이 인출되어 특정 대포 통장으로 흘러들어갔더군. 그리고 그 통장의 최종 종착지가 어딘지 우리가 모를 것 같나? 강철민이 압박 수위를 높이자 마갑수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 이름을 발설하는 순간 자신은 군 생활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끝장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철문이 열리고 천명주 군단장이 들어왔다. 그녀는 군복 대신 간편한 활동복 차림이었지만 그 위압감은 정복을 입었을 때보다 더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마갑수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마갑수의 관사 비밀 금고에서 압수한 검은색 가죽 수첩이었다. 마갑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거 자네 글씨체 맞지? 아주 꼼꼼하게도 적어놨더군. 날짜, 금액, 그리고 받는 사람의 이니셜지. T. 자네가 그토록 충성하던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맞춰볼까. 천명주는 수첩을 넘기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고태진 소장 육사 41기 현재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차기 참모총장 유력 후보 맞나. 마갑수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구 군단장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불면 저는 죽습니다. 고 소장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악마입니다. 자네가 살 길은 하나야. 고태진이 시켜서 한 일이라는 걸 증언하고 모든 증거를 넘겨. 그러면 정상 참작은 해주지. 하지만 끝까지 입을 다문다면 자네는 횡령범의 성추행범 그리고 병사 학대범으로 혼자 모든 십자가를 지고 불명예 전역의 감옥까지 가게 될 거야. 선택해. 천명주의 회유와 협박은 주요했다. 마갑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집어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황금회입니다. 육사 출신 중에서도 특정 지역과 특정 고교 라인만 모인 사조직입니다. 고태진 소장님이 그 모임의 회장이고 저는 행동대장 중 하나였습니다. 33대대에서 빼돌린 군수품과 돈은 전부 고 소장님의 정치 자금과 로비 자금으로 상납했습니다. 천명주의 눈이 번뜩였다. 역시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군 내부를 좀먹는 거대한 암세포가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황금회 그것은 대한민국 군대의 암적인 존재였다. 진급을 미끼로 하급자들을 착취하고 그 돈으로 상부를 매수하여 카르텔을 형성하는 악의 고리였다. 한편 서울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실 고태진 소장은 최고급 시가를 피우며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그의 부관이 사색이 되어 들어왔다.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5군단 천명주 중장이 마갑수를 잡아넣고 황금의 장부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고태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들고 있던 시가를 재떨이에 거칠게 비벼 껐다. 천명주 그 계집이 기어코 선을 넘는군. 감히 내 밥줄을 건드려. 학군 출신 주제에 운 좋게 별 달았으면 납작 엎드려 있을 것이지 어디서 칼춤을 춰. 고태진의 눈에 살기가 돌았다. 그는 천명주를 눈의 가시처럼 여겨왔다. 육사 순혈주의를 신봉하는 그에게 비육사 출신 여성 장군인 천명주는 존재 자체가 모욕이었다. 게다가 그녀가 자신의 치부를 건드렸다. 이것은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다.
당장 연결해 작전 참모부장한테 전화 넣어 이번 달 말에 예정된 군단급 기동훈련 시나리오 수정하라고 해. 5군단한테 아주 지옥을 맛보게 해주지. 천명주 그 여자가 옷 벗고 나가는 꼴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고태진은 전화기를 들었다. 그의 입가에 비열한 웃음이 걸렸다. 여보세요. 나야. 이번 훈련 때 5군단 쪽에 불량 장비 좀 밀어넣어. 그리고 대항군 수준을 특전 4급으로 올려 아주 박살을 내버려야겠으니까. 철원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천명주의 집무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갑수의 진술서를 읽으며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부대를 개혁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강대위 전 예하부대의 전투준비 태세 강화 지시에 그리고 정비대대장 불러 고태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우리 장비들 나사 하나까지 다 점검하라고 해.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상대는 본부의 실세입니다. 자칫하면 군단장님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강철민의 걱정스러운 말에 천명주는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다. 철민아 나는 군인이다. 군인은 싸움을 피하지 않아. 그게 적군이든 아군 가면을 쓴 도둑놈들이든 상관없어. 내 부하들의 피를 빨아먹는 놈들은 내가 다 지옥으로 보내버릴 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다. 일주일 후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군단급 기동훈련인 쌍용훈련이 시작되었다. 이번 훈련은 육군본부가 직접 통제하며 5군단의 전투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하지만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훈련 개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5군단 예하 전차 부대의 통신망이 먹통이 되었다. 사전에 지급받은 암호 장비가 모조리 불량이었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보급된 유류의 수분이 섞여 있어 주력 전차인 K1 어일 전차 수십 대가 기동 중에 엔진이 꺼져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군단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1기가벼단 전차 30%가 기동 불능입니다. 통신도 두절되어서 전령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보타주입니다. 야전 지휘소 텐트 안에서 작전 참모가 다급하게 보고했다. 천명주의 표정이 굳어졌다. 고태진의 수작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치졸했다. 그는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아군의 발을 묶고 눈을 가려버린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대항군이었다. 평범한 보병 부대가 맡아야 할 대항군 역할에 최정예 특전사팀이 투입되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그들은 5군단의 취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지휘소를 타격하고 보급로를 끊어놓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판정패입니다. 본부 평가단은 벌써 5군단의 준비 부족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여성 지휘관의 한계 운운하며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강철민 대위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여주었다. 최초의 여성 군단장 훈련 시작부터 삐걱 자질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보였다. 고태진이 언론 플레이까지 시작한 것이다. 천명주는 지도를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분노할 시간조차 없었다.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면 그녀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고 마갑수와 고태진 같은 자들이 다시 군대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전차는 버린다. 천명주의 입에서 나온 말에 참모들이 경악했다. 예, 전차를 버리다니요. 기동훈련에서 기갑 전력을 포기하면 우리는 그냥 관역이 될 뿐입니다. 어차피 움직이지 못하는 전차는 고철 덩어리야. 거기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하면 전멸이다. 고병 위주로 편제를 재편한다. 전차병들도 전원 하차해서 소총 들라고 해. 천명주는 지도 위에 붉은 펜으로 산악지형을 그었다. 우리는 도로를 버리고 산으로 간다. 광덕산과 백운산 능선을 타고 야간에 침투한다. 적은 우리가 도로로 올 거라고 예상하고 매복하고 있을 거야. 그 허를 찌른다. 하지만 군단장님, 완전 군장으로 그 험한 산을 밤새 넘는 건 불가능합니다. 병사들의 체력이 버티지 못합니다. 할 수 있어. 내가 선두에 선다. 군단장이 앞장서는데 못 따라올 병사는 없다.
천명주는 그 길로 지휘소를 나섰다. 그녀는 헬기를 타지 않고 직접 흑투성이 지프차를 타고 최전방 병사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진흙탕 속에 멈춰 선 전차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병사들이 보였다. 천명주는 차에서 내려 진흙탕을 밟으며 병사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군화가 펄 속에 깊이 박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모두 들어라. 기계는 멈췄지만 우리 심장은 멈추지 않았다. 전차가 없으면 걸어서 간다. 총알이 없으면 주먹으로 싸운다. 우리는 불패의 5군단이다. 나를 따를 수 있겠나? 천명주의 외침에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욕설이나 퍼붓던 마갑수와 달리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함께 구르는 군단장의 모습은 병사들에게 전율을 일으켰다. 따르겠습니다. 아가각. 병사들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천명주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역사에 남을 대행군이 시작되었다. 5군단 병력 2만 명은 도로를 버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산을 타기 시작했다. 영하의 추위와 거친 산세가 그들을 가로막았지만 선두에는 항상 천명주가 있었다. 그녀는 5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 병사들보다 앞서 걸으며 길을 뚫었다. 한편 안락한 상황실에서 모니터로 훈련을 지켜보던 고태진 소장은 5군단의 신호가 도로에서 사라지자 당황했다. 뭐야, 다 어디 갔어? 위성 사진에 왜 아무것도 안 잡혀? 그게 산악지역 숲속으로 들어가서 열상 감지가 안 됩니다. 설마 이 밤에 산을 넘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미친년 진짜 돌았군. 그 산이 어떤 산인데 거길 넘어가 제풀에 지쳐서 다 낙오하겠지. 나도 날 밝으면 시체처럼 널브러진 놈들 줍기만 하면 돼. 고태진은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그는 천명주가 어떤 군인인지 그리고 5군단 병사들이 얼마나 도끼에 차 있는지 간과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의 패착이었다. 새벽 4시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대항군 지휘부가 위치한 철원 평야 깊숙한 곳은 적막에 쌓여 있었다. 특전사팀도 5군단이 산속에서 헤매고 있을 것이라 방심하고 경계를 늦춘 상태였다. 그때 산비탈을 타고 검은 그림자들이 쏟아져 내려왔다. 소리 없는 습격이었다. 천명주가 이끄는 선발대는 야간 투시경도 없이 달빛에 의존의 산을 넘어왔다. 그들의 눈은 늑대처럼 번들거렸다. 돌격. 천명주의 짧고 굵은 명령과 함께 조명탄이 터지며 기습이 시작되었다. 와!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함성과 함께 수천 명의 병사가 대항군 진지로 쇄도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과 타이밍의 공격에 대항군은 혼비백산했다. 탱크와 장갑차가 즐비했지만 코앞까지 닥친 보병들의 육탄 공격에는 무용지물이었다. 뭐야, 어디서 나타난 거야? 막아, 당장 막으라고. 대항군 지휘관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5군단 병사들은 굶주린 맹수처럼 진지를 유린했다. 마갑수에게 당했던 서름, 고태진의 비열한 공작에 당했던 분노가 전투력으로 승화되어 폭발했다. 천명주는 직접 권총을 들고 지휘소 텐트로 진입했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흙범벅이었지만 그 기세는 귀신도 울고 갈 정도였다. 5군단장 천명주다. 대항군 지휘관 나와. 그녀의 외침에 상황실에 있던 대항군 간부들이 얼어붙었다. 천명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전 지도를 칼로 꽂아버렸다. 체크메이트. 이 훈련은 우리가 접수한다. 아침 해가 떠올랐을 때 상황은 완전히 종료되었다. 5군단은 불리한 조건을 딛고 대항군 지휘부를 섬멸하고 목표 지점을 점령했다. 전차도 없이 오로지 발과 의지로 만들어낸 기적 같은 승리였다. 이 소식은 실시간으로 육군본부에 전해졌다. 평가단은 충격에 빠졌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장비 가동률 50% 미만인 부대가 특전사 대항군을 이겼다고요. 산악 기동 속도가 일반 보병의 2배입니다. 이건 교범에도 없는 전술입니다. 평가단장의 보고에 고태진 소장은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렸다. 말도 안 돼. 그년이 마녀라도 된단 말이야. 어떻게 그 산을 넘어.
고태진은 부들부들 떨었다.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처참하게 짓밟힌 것이다. 훈련 종료 후 열린 강평회장 분위기는 살벌했다. 헬기를 타고 온 육군 참모 총장과 국방부 장관까지 참석한 자리였다. 고태진은 어떻게든 천명주를 깎아내리려 준비한 자료를 꺼냈다. 천 장군 이번 훈련에서 귀관은 고가의 기갑 장비를 유기하고 병사들을 위험한 산악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는 지휘관으로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닙니까가 만약 실전이었다면 고태진의 공격에 장내의 시선이 천명주에게 쏠렸다. 천명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흙이 묻은 전투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실전이었다면 말입니까가 고 소장님. 천명주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들었다. 실전이었다면 아군의 연료에 물을 타서 엔진을 꺼트린 보급 담당자는 즉결 처형입니다. 실전이었다면 통신 암호 장비를 불량으로 납품한 업체와 그 뒷배는 반역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천명주의 말에 고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이번 훈련 중 발생한 장비 고장 원인을 분석한 정비 일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갑수 중령이 자백한 황금의 뇌물장부 사본이 있습니다. 천명주는 서류를 참모총장과 장관 앞에 내려놓았다. 이 훈련은 5군단의 전투력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군 내부의 썩은 고름을 짜내는 수술대였습니다. 고태진 소장이 주도한 황금회가 어떻게 군수품을 빼돌리고 불량 장비를 납품받아 그 리베이트를 챙겼는지.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이번 훈련 방해 공작도 그들의 소행입니다. 장관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고태진 소장 이게 사실인가 자네가 군대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어. 아닙니다. 장관님 모함입니다. 저 여자가 미쳐서 날조한 겁니다. 고태진이 발버둥 쳤지만 이미 헌병 수사관들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다. 고태진 소장 긴급 체포합니다. 뇌물 수수 군사 기밀 유출 그리고 직권 남용 혐의입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고태진은 천명주를 노려보며 악을 썼다. 천명주 두고 보자. 내가 무사할 것 같아. 우리 라인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 너는 끝이야. 천명주는 끌려가는 고태진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뿌리가 깊으면 뽑는데 힘이 좀 들겠지 하지만 나는 포기 안 해. 내 병사들이 입는 옷 먹는 밥 건드리는 놈들은 지구가 멸망해도 끝까지 쫓아가서 잡는다. 그게 내 방식이다. 고태진이 끌려나가고 회의실에는 정정만이 감돌았다. 참모총장이 천명주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천장군 자네가 해냈군. 정말 대단해. 우리 육군의 수치와 자랑을 동시에 보여줬어. 과찬이십니다. 총장님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천명주는 경례를 하고 회의실을 나섰다. 밖에는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흑투성이가 된 자신들의 군단장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천명주 천명주 천명주. 병사들의 함성 속에 천명주는 비로소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황금회의 꼬리는 잘랐지만 몸통은 아직 어둠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몸통은 이제 천명주를 제거하기 위해 더 잔혹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철원의 밤하늘을 수놓은 저 수많은 별처럼 2만 명의 병사가 그녀의 뒤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태진 소장이 헌병대에 끌려간 지 보름이 지났다. 5군단 사령부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사람들은 정의가 승리했다고 환호했지만 천명주 중장은 알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총성이 멈춘 직후에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다. 그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황금회는 단순한 군내 사조직이 아니었다. 정재계와 언론까지 뿌리를 뻗은 거대한 괴물이었다. 역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이었다. 천명주 증인은 이번 기동훈련에서 독단적인 작전 변경으로
아군의 기갑 전력을 무력화시키고 병사들을 위험한 산악 지형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지휘권 남용이자 영웅 심리에 도취된 무모한 행동 아닙니까? 증인석에 앉은 천명주를 향해 날카로운 고성을 지르는 남자는 국방위 여당 간사이자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박도훈 의원이었다. 그는 황금회의 실질적인 정치적 후원자이자 그들이 뇌물로 쌓아올린 탑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인물이었다. 텔레비전 카메라 수십 대가 천명주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천명주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의원님, 그 훈련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불량 장비와 보급 비리로 인해 전차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지휘관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변명하지 마십시오. 박도훈이 책상을 내리치며 말을 끊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전술로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단 말입니까? 여성 지휘관 특유의 감정적인 판단이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제보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박도훈은 조작된 투서와 언론 보도 자료를 흔들어댔다. 화면에는 천명주 군단장 부하들에게 가혹 행위 강요, 여성 우월주의에 빠진 5군단 따위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큼지막하게 떠 있었다. 모두 황금회가 돈으로 매수한 언론들이 쏟아낸 가짜 뉴스였다. 게다가 천증인의 최측근인 전속부관 강철민 대위가 군납 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천명주의 동공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강철민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그건 날조입니다. 강 대위는 누구보다 청렴한 군인입니다. 날조? 지금 군 검찰이 강철민 대위의 개인 차량과 관사에서 5천만 원 상당의 현금 다발과 차명 계좌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강철민 대위는 현재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증인도 공범 아닙니까? 천명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이 노린 것은 천명주 자신이 아니라 그녀의 손발인 강철민이었다. 강철민을 인질로 삼아 그녀를 식물인간으로 만들려는 수작이었다. 감사가 끝나고 사령부로 복귀하는 차 안 천명주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불빛들이 뱀의 눈처럼 징그럽게 느껴졌다.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 제한 표시였다. 천명주 중장님 선물은 마음에 드셨습니까? 변조된 목소리였지만 천명주는 단번에 알아챘다. 고태진의 배후 박도훈 의원의 보좌관이었다. 비겁한 놈들 부하를 건드려? 나를 쳐라 차라리. 우리는 경고했습니다. 적당히 하라고요. 강 대위가 뇌물 수수죄로 감옥에서 썩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얌전히 옷 벗고 나가십시오. 내일 오전까지 사직서 제출하면 강 대위는 풀어주겠습니다. 전화는 끊어졌다. 천명주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운전병에게 지시했다. 차 돌려 헌병대 구치소로 간다. 구치소 면회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강철민의 얼굴은 엉망이었다. 하루 사이에 얼마나 심한 강압 수사를 받았는지. 입술이 터지고 눈두덩이 부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천명주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경례를 하려 했다. 수갑 때문에 손이 올라가지 않았다. 군단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놈들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제 차 트렁크에 누군가 돈 상자를 넣어뒀습니다. 억울합니다. 강철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천명주는 유리벽에 손을 댔다. 알아, 내 잘못 아니다. 철민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가 고초를 겪는구나. 그들이 나한테 거래를 제안하더구나. 내가 옷을 벗으면 너를 풀어주겠다고. 강철민의 눈이 커졌다. 그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안 됩니다. 군단장님. 놈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군단장님이 물러나시면 5군단은 다시 마갑수 같은 놈들이 판치는 지옥이 됩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감옥 가겠습니다. 제발 싸워주십시오. 이대로 무너지면 저 죽어서도 눈 못 감습니다. 강철민의 절규가 면회실을 울렸다. 천명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 비린내가 입안에 퍼졌다. 그래, 물러서는 것은 패배다. 그리고 죽음이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강철민에게 약속했다.
기다려라. 내 별을 걸고 맹세한다. 너에게 씌워진 오물을 놈들의 피로 씻겨주마. 구치소를 나선 천명주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별 하나가 위태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법과 규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저 괴물들을 잡을 수 없다면 기꺼이 늑대가 되어 어둠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이다. 준비해. 오늘 밤 우리는 사냥을 나간다. 천명주는 공식적으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령부 출입이 통제되었고 관사에는 감시병이 붙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보장교 시절 구축해둔 비선 라인을 가동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포천 산정호수 인근의 허름한 낚시터였다. 낡은 방갈로 문을 열자 노트북 3대를 켜놓고 라면을 먹고 있던 덥수룩한 머리의 청년이 그녀를 맞았다. 그는 과거 천명주가 대령 시절 구해준 천재 해커이자 전직 정보사 부사관 박동우였다. 누님 오셨습니까? 상황이 영 안 좋던데요. 잡설은 생략하자 박동우 놈들의 자금 세탁 경로 찾았나. 물론이죠. 황금의 놈들 머리는 나쁜데 욕심만 많아서 흔적을 너무 많이 남겨요. 박도훈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충성안보 재단 여기가 저수지입니다. 마갑수가 횡령한 돈 고태진이 받은 뇌물 전부 여기로 모여서 세탁된 뒤 정치 자금으로 뿌려집니다. 박동우가 모니터를 돌려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보여주었다. 문제는 원본 장부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조작했다고 우기면 그만이에요. 박도훈에 잡힐 서명이 들어간 실제 장부와 녹취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가평에 있는 박도훈의 개인 별장 청운제 지하벙커. 천명주가 지도상에 한 지점을 찍었다. 그곳은 사설 경호원들이 24시간 경계에 서는 요새와 같은 곳이었다. 오늘 밤 황금의 핵심 멤버들이 거기서 비밀 회동을 갖는다. 차기 육군 참모 총장 인선을 논의한다는 첩보가 있다.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간다. 천명주는 활동복을 벗고 검은색 전술 슈트를 입었다.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허리춤에는 테이저건과 3단봉. 그리고 소음기가 장착된 마취총을 찼다. 그녀의 곁에는 휴가 중 복귀하여 비밀리에 합류한 5군단 수색대대 최정예 부사관 2명이 서 있었다. 명심해라. 우리는 지금 군인이 아니다. 유령이다. 들키면 죽음이고 잡히면 반역이다. 하지만 성공하면 대한민국 군대를 살린다. 할 수 있겠나? 준비됐습니다. 새벽 2시 가평 청운제 주변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천명주와 대원들은 야시경을 쓰고 별장 뒷산 절벽을 타고 내려왔다. 경호원들의 순찰 패턴은 박동우가 해킹한 CCTV 정보를 통해 이미 파악된 상태였다. 하나 둘 진입. 천명주는 그림자처럼 움직여 정원의 경비병 뒤로 다가갔다. 순식간에 입을 막고 목혈을 눌러 기절시켰다. 소리 없는 제압이었다. 대원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경비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들은 별장 지하로 통하는 비밀 통로를 찾아냈다. 육중한 철문이 앞을 막았다. 박동우가 원격으로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는 동안 천명주는 통로 입구를 경계했다. 뚫렸습니다. 30초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니어를 통해 박동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천명주는 지하 벙커로 진입했다. 그곳은 벙커라기보다는 호화로운 비밀 클럽 같았다. 중앙홀에서는 박도훈 의원과 군복을 입은 장성들 그리고 기업인들이 양주를 마시며 웃고 있었다. 이번에 천명주 그 여자가 아주 제대로 걸려들었어. 감히 우리 황금애를 건드려. 내일이면 자진 사퇴하고 강철민이는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건배. 박도훈의 거만한 목소리가 들렸다. 천명주는 분노로 손이 떨렸지만 냉정함을 유지했다. 목표는 그들이 아니라 그들 뒤에 있는 금고였다. 서재로 잠입한 천명주는 벽에 걸린 족자 뒤에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다. 박동우가 불러주는 코드를 입력했다. 삐비빅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현금 뭉치와 함께 붉은색 가죽 표지의 두꺼운 장부 그리고 USB가 들어있었다.
찾았다. 천명주가 장부를 챙기려는 순간 서재 문이 벌컥 열렸다. 화장실을 가려던 박도훈 의원과 눈이 마주쳤다. 너는? 박도훈이 비명을 지르려 했다. 천명주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박도훈의 입을 틀어막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소리 지르면 내 목을 꺾어버리겠다. 박도훈. 야시경을 벗은 천명주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도훈은 공포에 질려 눈만 껌뻑였다. 이게 내 놈들이 대한민국 군인의 피를 빨아먹은 장부냐? 이걸로 호의호식하니까 술맛이 좋던가. 그때였다. 복도에서 경호실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의원님? 안에 계십니까? 박도훈이 천명주의 손을 뿌리치고 소리쳤다. 여기다. 침입자다. 잡아. 쏴버려. 천명주는 박도훈을 밀쳐내고 창문을 향해 몸을 던졌다. 와장창 유리가 깨지며 그녀는 정원으로 굴러떨어졌다. 비상벨이 울리고 별장 전체의 조명이 켜졌다. 타타타탕. 경호원들이 총을 쏘며 달려왔다. 퇴출한다. 전력 질주해. 천명주와 대원들은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숲으로 달렸다. 장부를 품에 안은 천명주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등 뒤에서 사냥개 짖는 소리와 엔진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실제 상황이었다. 천명주와 대원들은 가까스로 박동우가 대기시킨 승합차에 올라탔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다. 뒤따라온 검은색 SUV 5대가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왔다. 놈들은 작정한 듯 차체를 들이받으며 천명주의 차를 도로 밖으로 밀어내려 했다. 누님, 놈들이 총까지 쏘는데요. 타이어 터지겠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박동우가 비명을 질렀다. 총알이 뒷유리를 박살내고 차 안으로 튀어들어왔다. 천명주는 깨진 창틈으로 응사하며 소리쳤다. 국도로 빠져. 5군단 작전지역으로 간다. 네. 거긴 지금 군단장님 직무정지라 들어가시면 바로 체포되는데요. 상관없어. 놈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이상 살 길은 거기뿐이다. 밟아. 추격전은 철원 외곽 국도까지 이어졌다. 차는 걸레짝이 되었고 연료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놈들의 차가 앞을 가로막았다. 끼익. 천명주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차 문을 열고 내린 천명주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가누며 일어섰다. 포위되었다. 박도훈 의원의 사설 용역 깡패들과 매수된 헌병대가 그녀를 에워쌌다. 검은색 세단에서 박도훈 의원이 내렸다.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천장군 고생 많았네. 쥐새끼처럼 잘도 도망치더니 이제 막다른 골목이야. 그 장부 내놔.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정신병원에 좀 보내주는 선에서 끝내주겠어. 천명주는 피 섞인 침을 뱉었다. 꿈 깨라 이 쓰레기들아. 내 시체를 넘어가기 전엔 못 가져간다. 하. 독하네 독해야. 그냥 쏴버려. 사고사로 위장하면 되니까. 박도훈의 손짓에 용역들이 쇠파이프와 총을 들고 다가왔다. 천명주와 2명의 부관은 서로의 등을 맞대고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때였다. 쿠구구구궁. 땅이 울리기 시작했다. 지진인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규칙적이고 더 웅장한 진동이었다. 어둠 저편 도로 끝에서 거대한 불빛들이 나타났다. 하나 둘 셋.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박도훈 일당을 비췄다. 뭐야 저게. 박도훈이 손으로 눈을 가리며 소리쳤다. 거대한 그림자들이 안개를 뚫고 모습을 드러냈다. K2 흑표 전차였다. 그리고 그 뒤로 K-21 장갑차 부대와 무장한 보병들이 끝도 없이 밀려오고 있었다. 전차의 포신이 정확히 박도훈의 일당을 겨냥했다. 선두 전차의 해치가 열리고 한 장교가 확성기를 들고 나타났다.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부군단장이었다. 여기는 5군단 작전지역이다. 민간인 무장병력은 즉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불응시 적군으로 간주하고 발포한다. 반복한다. 즉시 투항하라. 미친.
군대가 왜 나와? 내가 누군지 알아? 국방위원이야. 너희 다 영창 가고 싶어? 차 돌려. 박도훈이 악을 썼다 하지만 부군단장은 단호했다. 우리는 대한민국 육군 제5군단이다. 우리는 상관을 지키고 국가를 좀먹는 반역자를 처단하러 왔다. 전차부대 장전. 철컥. 수십 대의 전차와 장갑차의 기관총이 일제히 장전되는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다. 그것은 공포 그 자체였다. 깡패들은 겁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엎드렸다. 박도훈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천명주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박도훈에게 다가갔다. 전차의 서치라이트가 그녀의 등 뒤를 비추어 마치 거대한 후광처럼 보였다.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품에서 장부를 꺼내 박도훈의 눈앞에 흔들었다. 보이나? 이게 5군단의 힘이다. 내 놈들이 돈으로 매수한 권력 따위 땀과 피로 맺어진 전우의 앞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해. 천명주는 부군단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부군단장이 경례를 붙였다. 군단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철민 대위가 남긴 비상 연락망을 통해 상황 전파받았습니다. 전 예하부대가 군단장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명주는 전차 위에 올라섰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신을 믿고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달려와 준 수천 명의 부하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녀의 별이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전군 들어라. 현행범 박도훈과 그 일당을 체포한다. 이들을 헌병대가 아닌 군단 법무부로 압송해라. 내가 직접 수사한다. 그리고 이 시간부로 5군단은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다. 서울로 간다. 이 장부를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겠다. 길을 열어라. 와! 병사들의 함성이 철원 평야를 뒤흔들었다. 그것은 부패한 시대를 끝내는 장송곡이자 새로운 시대의 서곡이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뒤집어졌다. 천명주가 제출한 장부와 녹취록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박도훈 의원은 체포되었고 황금의 소속 장성 수십 명이 줄줄이 연행되었다. 강철민 대위는 무혐의로 풀려나 천명주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몇 달 후 5군단 연병장 취임식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맑은 하늘 아래 천명주 대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파격 진급하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이 되었다. 그녀는 훈장을 수여받는 대신 단상 아래로 내려가 병사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았다. 너희가 나를 만들었다. 너희가 나를 지켰다. 이제 내가 너희를 지킬 차례다. 철원에는 별이 뜬다고 했나? 아니다. 너희 한 명 한 명이 모두 빛나는 별이다. 천명주의 말에 병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다. 그 함성 소리는 멀리 북쪽의 휴전선 너머까지 메아리 쳤다. 철원의 겨울은 여전히 추웠지만 5군단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부패와 차별의 얼음을 깨고 솟아오른 진정한 별 천명주와 그녀의 아이들이 지키는 한 대한민국의 밤은 결코 어둡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5군단 사태가 마무리되고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철원의 매서운 겨울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어느새 연두색 봄 기운이 돋아나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의 공기는 여전히 한겨울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군납 비리 및 반란 음모 사건인 황금의 게이트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법정 앞은 이른 새벽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시민단체 그리고 예비역 군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호송버스에서 푸른색 수의를 입은 죄수들이 줄줄이 내렸다. 가장 먼저 내린 것은 전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고태진이었다. 한때 차기 총장을 넘보며 어깨에 힘을 주던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듬성듬성한 머리카락과 푹 꺼진 눈. 그리고 구부정한 허리는 그가 감옥 안에서 얼마나 심리적으로 무너졌는지를 보여주었다. 그 뒤를 이어 국회 국방위 실세였던 박도훈 전 의원이 내렸다. 그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건 정치 보복이야. 천명주 그 여자가 꾸민 공작이라고. 나는 애국자야. 나라를 위해 일한 죄밖에 없어.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빛은 싸늘했다. 누군가 던진 날개라니 박도훈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아 터졌다. 노란 노른자가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조용히 해 이 도둑놈아. 우리 아들들 밥값 떼먹고 배부르더냐. 시민의 호통에 박도훈은 황급히 교도관 뒤로 숨었다. 마지막으로 내린 것은 마갑수였다. 33대 대장 시절 병사들을 개돼지 취급하며 폭군으로 군림했던 그는 이제 자신이 가장 밑바닥 인생이 되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법정 안판사가 주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박도훈 징역 25년, 피고인 고태진 징역 20년, 피고인 마갑수 징역 15년 및 전원 재산 몰수.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방청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고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박도훈은 판사에게 욕설을 퍼붓다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갔다. 마갑수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군단장님, 아니 사령관님 보고 싶습니다. 마갑수의 뒤늦은 참회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법정 벽을 때릴 뿐이었다. 정의는 느리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대회의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회의실 상석에는 대한민국 육군 참모 총장의 상징인 별 4개가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었다. 그 자리의 주인은 바로 천명주 대장이었다. 그녀는 5군단장에서 파격적으로 진급하여 육군 전체를 지휘하는 자리에 올랐다. 최초의 비육사 출신이자 최초의 여성 참모총장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축배를 드는 대신 산더미 같은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다. 보급체계 혁신안 아직 미흡합니다. 병사들 식단 단가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리병 편제를 늘리고 민간 조리원 채용을 확대해서 밥맛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밥은 곧 사기입니다. 천명주의 지적에 보급 참모부장이 진땀을 흘리며 메모했다. 그리고 33대대 모델을 전군에 확산하십시오. 계급장이 아닌 능력을 중심으로 한 블라인드 평가제 병사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붉은 명찰의 약속 캠페인,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천명주는 펜을 내려놓고 참모들을 둘러보았다. 나는 여러분이 내 눈치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져오십시오. 병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부사관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있는 그대로 보고하십시오. 썩은 환부를 감추면 제2의 황금회가 또 생겨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총장님. 참모들의 대답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과거줄 서기와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육군본부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다. 천명주라는 거대한 태풍이 낡은 관습을 쓸어버리고 그 자리에 실력과 명예라는 새로운 씨앗을 심은 것이다. 회의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천명주는 잠시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마음만은 편안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총장님,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강철민 소령이었다.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한 그는 이제 천명주의 수석 비서관이 되어 그녀를 보좌하고 있었다. 깔끔하게 다려입은 정복과 빛나는 소령 계급장이 그에게 썩 잘 어울렸다. 철민아, 고맙다. 자네가 끓여주는 커피가 제일 맛있군. 천명주가 웃으며 커피잔을 받았다. 재판 결과 들으셨습니까? 전원 실형의 재산 몰수라고 합니다. 들었다. 사필 규정이지. 하지만 그들을 감옥에 보냈다고 끝난 게 아니야. 제도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건 이제 시작이다. 10년, 2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싸움이야. 총장님이 계시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5군단 소식 들으셨습니까? 이번 군단급 전투력 측정에서 33대대가 또 압도적인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조작된 점수가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말입니다. 천명주의 눈이 반짝였다. 33대대, 그곳은 그녀에게 아픈 손가락이자
희망의 증거였다. 마갑수가 망쳐놓았던 부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헬기 준비해. 내일 일정 다 비우고 철원으로 간다. 네. 갑자기 말입니까? 공식 방문 일정도 없는데요. 내가 언제부터 의전 따지고 다녔나. 그냥 밥 숟가락 하나 얹으러 가는 거야. 내 새끼 밥 잘 먹나 보러. 다음날 강원도 철원 33대대 연병장. 점심시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과거 같았으면 병사들이 오와 열을 맞춰 식당으로 이동하며 군가를 악에 바쳐 불렀겠지만 지금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3355 짝을 지어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병사들의 표정은 밝았다. 식당 메뉴는 소갈비찜과 신선한 쌈 채소 그리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까지 나왔다. 자율 배식대에는 밥과 반찬이 가득 쌓여 있었지만 버려지는 잔반은 거의 없었다. 맛이 있었기 때문이다. 야 박이병, 너 이번에 드론 조종 자격증 땄다며? 대박이다. 사회 나가면 바로 취업이네. 네, 분대장님 덕분입니다. 일과 후에 자기개발 시간 보장해 주셔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꿨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게 말이다. 군대가 진짜 좋아졌다니까.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지. 여기 지옥이었잖아. 상병 계급장을 단 병사가 국을 떠먹으며 말했다. 식당 한 구석에는 여군 부사관들과 남군 병사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자연스럽게 식사하며 훈련 일정에 대해 토의하고 있었다. 성별의 벽도 계급의 갑질도 사라진 모습이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정복 차림의 장군과 수행원들이 들어왔다. 식당 안에 있던 병사들이 일동 기립하려 했다. 총장님께 대하여 받들어. 당직 사관이 구령을 외치려 하자 천명주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쉬어라. 밥 먹는데 체하겠다. 그냥 앉아. 천명주의 목소리에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사성 장군 참모총장이 예고도 없이 식당에 나타난 것이다. 천명주는 식판을 들고 배식대줄 맨 끝에 섰다. 총장님 먼저 드시지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대대장이 황급히 달려와 권했지만 천명주는 고개를 저었다. 순서 지켜야지. 나도 배고픈 군인일 뿐이네. 천명주는 묵묵히 줄을 서서 병사들과 똑같이 배식을 받았다. 그리고 가장 구석진 자리 갓 전입 온 신병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가서 앉았다. 옆에 좀 앉아도 되겠나? 이 이병 김민수. 네. 네. 영광입니다. 신병 김민수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천명주는 냅킨을 건네주며 인자하게 웃었다. 긴장하지 마라. 밥맛 떨어진다. 그래, 군 생활 할 만한가? 부모님한테 전화는 자주 하고. 네. 매일 하고 있습니다. 밥도 맛있고 선임분들도 정말 잘해주십니다. 김민수의 대답은 가식 없는 진심이었다. 천명주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거면 됐다. 잘 먹고 잘 자고 다치지 말고. 그게 너희가 할 일이다. 나라 지키는 건 그 다음이야. 너희 몸이 건강해야 나라도 지키지. 식사를 마친 천명주는 연병장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1년 전 그녀가 마갑수에게 모욕을 당하고 끌려나갔던 계양대가 서 있었다. 지금 그 계양대에는 낡은 부대기 대신 선명한 태극기와 33대 대기가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한 여성 장교가 달려왔다. 충성. 중위 이진아 33대대 이중대장입니다. 천명주는 그녀를 알아보았다. 1년 전 마갑수 시절 성차별과 폭언을 견디며 눈물을 흘리던 그 소위였다. 이제 그녀는 중위가 되었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중이 오랜만이군. 표정이 아주 좋아졌어. 네, 총장님 덕분입니다. 총장님께서 만들어주신 공정한 평가 시스템 덕분에 제가 이번에 중대장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여군이라서가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제 중대가 이번 사격 측정에서 전군 1위를 했습니다. 이진아 중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내가 바란 게 바로 그거야. 계급장이 아닌 실력으로 성별이 아닌 능력으로 증명하는 것 자네 같은 장교들이 있어서 내가 마음 놓고 잠을 잔다. 천명주는 이진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오후가 되자 천명주는 부대 뒷산에 있는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곳은 철원 평야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강철민 소령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해질녘의 철원 평야는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멀리 휴전선 철책이 금빛으로 빛났다. 천명주는 그 광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철민아, 기억나나? 내가 처음 이 부대에 왔을 때 마갑수한테 아줌마 소리 들으면서 쫓겨나던 날. 어찌 있겠습니까? 그때 군단장님 눈빛을 보고 저는 마갑수 저놈은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리내어 웃었다. 과거의 고통은 이제 추억이 되었다. 그때 나는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 내가 과연 이 거대한 벽을 깰 수 있을까?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닐까 하고. 천명주는 허리에 손을 얹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런데 깨지더구나. 계란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모이니까 바위도 부서지더구나.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와 줬기 때문이다. 그때 하늘에서 별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다. 공기가 맑은 철원의 밤하늘은 금세 별들로 가득 찼다. 쏟아질 듯한 은하수가 머리 위로 흐르고 있었다. 총장님, 저 별들을 보십시오. 철원에는 별이 뜬다는 말 정말입니다. 아니야, 철민아. 천명주는 하늘이 아니라 산 아래 부대를 가리켰다. 생활관 창문마다 불이 켜지고 있었다. 병사들이 휴식을 취하며 뿜어내는 그 따스한 불빛들이 마치 땅 위에 뜬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진짜 별은 저기 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묵묵히 이 땅을 지키는 저 병사들, 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별이다. 우리는 그 별들이 빛날 수 있게 어둠을 걷어내는 사람들일 뿐이야. 천명주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그녀는 평생을 군복을 입고 거친 전장을 누볐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장 행복하고 평온한 어머니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강소령. 네, 총장님. 이제 가자. 서울로 할 일이 태산이다. 아직도 어둠 속에 숨어있는 놈들이 많아. 내가 옷 벗는 날까지 다 청소해놓고 가야지.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천명주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철원의 밤하늘과 땅 위의 별들을 눈에 담았다.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은 안전하다. 나도 너희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마. 천명주 대장은 힘차게 몸을 돌려 언덕을 내려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힘찼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어깨에 달린 네 개의 별은 길을 잃지 않는 나침반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철원에는 여전히 별이 뜬다. 그리고 그 별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다. 그들을 지키는 강철 같은 신념과 따뜻한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전설이 된 천명주와 그녀의 아이들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군 역사에 길이 남을 신화가 되어 영원히 전해질 것이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